안녕하세요, 준혜서재입니다. 작년 말에 반가운 책이 나왔는데요. 바로 리처드 세넷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왜 반갑냐면 원래 2010년에 나왔다가 한동안 절판 상태로 있었거든요. 장인은 장인의 역사에서부터 우리 시대의 장인과 장인 정신은 어떤 가치를 갖는지 등을 진지하게 다루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세넷이 펼치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결국은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세넷은 장인의식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자체를 잘 해내려는 의지와 욕구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 충동이라 전문직에서부터 예술가는 물론 육아와 가사 등 넓은 영역에 담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장인이 탄생하는 과정, 장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헌신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야든 도제와 전이면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도제 시스템은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도제 생활은 대체로 7년 정도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도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교육비를 내야 했습니다. 장인이 일하는 작업장은 그의 집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장인과 그의 가족, 여러 도제가 함께 생활했기에 도제의 생활 공간은 아주 협소했습니다. 일터와 가정이 뒤섞인 이 공간에서 도제와 장인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실제로 도제의 부모는 장인에게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은 양아버지로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체벌할 수도 있었죠. 이런 이유로 도제와 장인은 어떤 면에서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의무가 따랐는데요. 장인은 계약에 따라 도제의 노동력만 착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제 역시 장인에게 배운 기술적 비밀을 지키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도제는 견습기간 마지막 해에 선보이는 결과물이 인정받으면 전이맨으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장인이 된 전이맨은 마스터가 되기 위해 다시 5년에서 10년을 더 배웠는데요. 이 시기에는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마스터 밑에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물이 길드의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이 과정을 마치고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도제는 긴 시간 동안 장인의 심부름을 하며 기초적인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도제가 해야 할 일은 장인과 작업장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데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기술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습득하고 체화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기능을 배워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가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지 잘 아실 겁니다. 보통 반복 업무라고 하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라인을 따라 늘어선 직원들이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걸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한 반복은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후자의 경우에는 반복을 계속할수록 실력이 향상되면서 공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요. 생산 라인이 아닌 자기만의 리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리처드 세넷은 반복이란 재능과 상관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도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끊임없는 훈련으로 기술이 좋아지면 반복 작업도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양적 새로움보다는 실력 향상 혹은 꽉 막혔던 대목이 확 뚫리는 깨달음 같은 질적 새로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리처드 세넷은 이런 연습에 종교적인 속성이 담겨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예배나 미사, 법회처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반복하는 의례가 있잖아요. 이런 의례에 참여할수록
식상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질 테고요. 매번 의례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숭고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죠. 마찬가지로 악구를 반복 연주하거나 망치와 정으로 돌을 깎는 등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연습에는 이런 의례적인 성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과 닮은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손의 감각은 더 예민해지고 집중력 또한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의식, 즉 리추얼의 중요성을 다룬 책들이 종종 소개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제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들리겠지만 리처드 세넷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면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지름길은 없고요. 다른 작가의 비유를 인용하면 케이크를 만들 때 오븐의 온도를 2배로 올린다고 해서 굽는 시간이 반으로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인의 기술을 배우는데 도제식이 아닌 교본이나 매뉴얼만으로는 어려운 걸까요? 아마 이 점은 택배로 조립식 가구를 주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조립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제품에 포함된 설명서대로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설명서라는 게 내가 모르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 예컨대 설명서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전 지식 혹은 드라이버나 복스렌치 같은 공구의 이해를 갖췄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집니다. 또 요리책의 경우에도 보는 사람이 칼질은 물론 각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정하고 기술된 경우가 많죠. 설명서에 적힌 지침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규격의 나사 그림이나 화살표 역시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겐 그것이 가리키는 표상, 즉 실체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넷은 이것을 죽은 표상이라고 지칭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송받은 가구 하나만 만들거나 그저 한 끼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목공의 실력을 키우거나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은 물론 재료마다 다른 힘의 조절 같은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럴 때 교본이나 매뉴얼은 도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까지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해 설명서가 지도라면 마스터는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리처드 세넷은 이처럼 언어로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요원한 것인지를 소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 즉 보여주기는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만약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대신 설명으로 대신한다면 몰입도와 감동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넷이 든 예를 그대로 인용하면 그녀는 우울했다 이런 식 말고 그녀는 축 늘어진 손에 컵을 걸치고 천천히 커피포트로 다가갔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방식의 시연은 마스터의 지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도제는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반복적인 연습, 의례를 통해 깨달아가야 하죠. 잘 알려진 것처럼 산업시대 이후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은 전과는 비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식 시스템인 기계화, 자동화, 분업화는 장인들을 몰아냈죠. 그런데 인간보다 정확도가 높고 생산성이 높은 기계가 대량으로 뽑아낸 제품들은 우리를 질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숫자가 인간의 감각을 둔화시키기 때문이고요. 희소성을 추구하는 욕망의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컴퓨터와 기계의 장점인 완벽성은 인간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리처드 세넷은 장인의 가치를 인간이 기계와 달리 실수도 하고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에서 찾습니다. 기계가 추구하는 건 완벽인데 이 말 자체가 오류를 용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보는 혁신에서 나오고요. 그것의 시작은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제에서 전임회를 거쳐 마스터로 성장하는 과정은 실패와 깨달음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인은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개성을 확립하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기계는 완벽한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장인에게 완벽은 출발선이 아니라 목적지죠. 이 책은 장인의 가치를 결과물뿐만 아니라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